요즘 잘 나가는 앱들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바로 속도죠. 근데 이 속도의 비밀이 사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오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를 만들어내는 기술, 레디스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게임하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막 친구랑 순위 경쟁하는데 내가 딱 점수를 내는 순간 렉 하나도 없이 순위표가 착 바뀌는 거예요. 진짜 마법 같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느냐에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저장 방식에는요, 정말 근본적인 속도 차이가 있어요. 왼쪽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디스크가 윙 돌고 헤드가 데이터를 찾아 움직여야 하니까 아무리 빨라도 밀리초 단위의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오른쪽처럼 데이터를 램, 그러니까 메모리에 바로 올려버리면 어떨까요? 이건 뭐 물리적으로 움직일 게 없잖아요? 그냥 전기 신호로 바로바로 접근하니까 마이크로초 단위,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게 빠른 반응이 가능해지는 거죠. 바로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주인공 레디스가 짜잔 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레디스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속도, 이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태어난 그런 인메모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디스, 이게 사실 정식 명칭은 리모트 딕셔너리 서버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핵심은 간단해요. 모든 데이터를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램, 즉 메모리에 저장한다는 거. 이게 바로 레디스 속도의 원천, 그 자체인 거죠.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전에서 단어 찾으면 바로 뜻이 나오는 것처럼요. 여기서 단어는 키가 되고 뜻은 값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유저 1000이라는 키를 딱 던져주면 그 사용자의 정보라는 값이 그냥 순식간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얼마나 빠르냐고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초당 10만 건. 10만 건 이량의 요청을 그냥 가볍게 처리해버립니다. 이건 뭐 기존 데이터베이스랑은 아예 비교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레티스가 단순히 빠르기만 한 창고는 아니에요. 레티스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바로 이 데이터 구조라는 엄청난 도구 상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도구들이야말로 레티스를 그냥 빠른 저장소가 아니라 슈퍼히어로로 만들어주는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도구 상자 한번 열어볼까요? 뭐가 있나? 먼저 제일 기본인 스트링이 있네요. 이건 그냥 간단한 텍스트나 숫자 저장할 게 쓰고요. 그리고 리스트, 이건 채팅 기록처럼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을 때 좋아요. 해시는 사용자 프로필처럼 여러 필드를 하나로 묶을 때 딱이고요. 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친구 목록 같은 거 관리할 때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대망의 정렬된 셋. 이건 진짜 게임 랭킹 같은 걸 만들 때 쓰는 뭐랄까 최종 병기 같은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화면이 정렬된 셋이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지 딱 보여주네요. 우리 맨 처음 했던 질문 기억나시죠? 게임 랭킹은 어떻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될까? 바로 이 정렬된 셋이 그 정답입니다. 새로운 점수가 들어올 때마다 레디스가 알아서 순위를 그냥 착착착 재정렬해주는 거예요. 개발자는 그냥 점수 추가,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죠. 와, 진짜 편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이 강력한 도구들이 진짜 전쟁터, 그러니까 1밀리초의 렉도 용납할 수 없는 모바일 게임 세계에서 어떻게 날뛰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이거예요. 수백만 명의 점수를 실시간으로 정렬한다. 이거 기존 데이터베이스한테 시키면요, 아마 서버 터질걸요? 그런데 레디스는 이 엄청난 일을 그냥 눈 한번 깜빡할 사이에 해치워버리는 겁니다. 게임 매칭 시스템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게임 시작 버튼을 딱 누르면 일단 리스트라는 대기열의 이름이 올라가요. 그리고 바로 시스템이 정렬된 셋을 쫙 훑어서 나랑 실력이 비슷한 상대를 번개처럼 찾아내는 거죠. 이 모든 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런 기다림 없이 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선착순 이벤트 같은 건 어떨까요? 막 수천 명이 동시에 쿠폰 받기 버튼을 누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재고가 꼬이지 않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레디스의 원자적 연산이라는 기능 덕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재고 하나 줄여줘라는 명령이 한번 시작되면 다른 어떤 명령도 끼어들지 못하게 딱 막아주는 거예요. 한 명이 확실하게 쿠폰을 가져갈 때까지 다른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 장까지 아주 정확하게 재고 관리가 되는 겁니다.
레디스의 화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템 넣어두는 인벤토리 관리, 길드원들이랑 수다 떠는 실시간 차팅, 싸울 때 막 실시간으로 피 닳고 스킬 쿨타임 도는 거, 그리고 지금 접속해 있는 길드원 목록 보여주는 것까지. 와, 진짜 우리가 게임하면서 마주치는 거의 모든 실시간 요소에 레디스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뜻이겠죠? 이걸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 레디스를 진짜 프로처럼 현명하게 다루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레디스는 기본적으로 싱글 스레드로 돌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명령을 딱 한 줄로 세워서 순서대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꼬일 염려가 아예 없는 거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네트워크 통신 같은 귀찮은 일들은 그건 여러 명의 부하 직원, 그러니까 IO 스레드한테 던져줍니다. 어때요? 핵심 업무는 자기가 직접 처리해서 안정성을 챙기고 자비는 부하들 시켜서 효율을 높이는 아주 똑똑한 매니저 같지 않나요? 자, 레디스를 프로답게 쓰기 위한 4가지 계명 꼭 기억하세요. 첫째, 메모리 관리. 메모리는 무한하지 않아요. 임시 데이터에는 꼭 유효 시간을 걸어서 자동으로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둘째, 레디스는 만능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속도를 위한 캐시. 진짜 중요한 데이터는 꼭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셋째, 키 이름은 규칙적으로 유저 1000 인벤토리처럼 누가 봐도 알기 쉽게 만들어야 나중에 고생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서버를 통째로 멈춰버릴 수 있는 키즈 스타 같은 위험한 명령어는 실제 서비스에서는 절대, 네버 쓰면 안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메모리에만 저장하면 서버 껐다 켜면 데이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레디스도 바보가 아니죠. 대비책이 다 있습니다.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스냅샷처럼 사진 찍어서 저장해두거나 아니면 모든 작업 내용을 로그 파일처럼 차곡차곡 기록해서 서버가 다시 켜져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게 해놨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시간 랭킹, 끊김없는 매치메이킹, 바로바로 올라오는 채팅. 우리가 요즘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실시간 경험의 뒤편에는 바로 이 레디스가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속도의 힘으로 여러분은 어떤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오늘은 C샵에서 레디스를 쓸 때 우리들의 삶을 아주 편하게 만들어줄 라이브러리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혹시 C샵으로 .NET 앱 만들면서 레디스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뭔가 하려고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그 코드들. 이게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자, 이걸 확 줄여줄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클라우드 스트럭처스라는 건데요. 이게 일본의 한 C샵 MVP가 이분이 또 모바일 게임 개발자시거든요.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해야겠다 하고 만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래퍼예요. 기존에 있던 스택 엑스체인지 레디스 라이브러리 위에 싹 더 씌운 거죠. 그래서 성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코드는 훨씬 더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C샵에서 레디스를 얼마나 간단하게 만들어주는지 제일 기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연결 설정부터입니다. 자, 여기 코드를 보시면요. 진짜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와요. 레디스 커넥션을 스태틱, 그러니까 정적 인스턴스로 딱 하나만 만들어서 앱 전체에서 공유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고 설정도 엄청 간단해지거든요. 자, 연결은 됐고 그럼 이제 레디스의 가장 기본 데이터 타입이죠? 바로 문자열을 다루는 걸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사용자의 점수를 올리는 기능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걸 그냥 레디스 명령어로 하려면 사실 몇 단계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클라우드 스트럭처스를 쓰면요. 그냥 이렇게 딱 한 줄이면 끝납니다. 코드가 엄청 직관적이죠? 인크리먼트 에이싱크에 1을 넣으면 끝! 이 라이브러리가 뭘 지향하는지 바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값을 감소시키는 디크리먼트 에이싱크는 물론이고 최대값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올라가게 하는 인크리먼트 리밋 바이 맥스 에이싱크 같은 것도 있어요. 와, 이건 진짜 게임 만들 때 너무 유용하겠죠? 값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지워버리는 get and delete async 같은 원자적 연산도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값을 설정할 때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when, always는 그냥 무조건 실행하는 거고요. when, not exist는 뭐냐면 키가 없을 때, 그러니까 새로 만들 때만 실행하라는 거죠. 중복 방지할 때 진짜 유용하겠죠. 자,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한 문자열만 봤는데요. 레디스의 진짜 강력함은 데이터 컬렉션에서 나오잖아요. 당연히 클라우드 스트럭처스도 이걸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타입의 클래스들로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레디스의 스트링은 레디스 스트링 T, 리스트는 레디스 리스트 T, 해시는 레디스 딕셔너리, 그리고 sorted set은 레디스 sorted set T. 이렇게 C# 개발자에게 아주 익숙한 클래스 이름으로 깍 매핑이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코드를 보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게임 개발자라면 누구나 만들어야 하는 거, 바로 실시간 랭킹 리더보드입니다. 레디스 소트드 스렛을 쓰면 이게 얼마나 쉬워지는지 한번 보세요. 리더보드 만드는 건 딱 3단계면 돼요. 첫째, 플레이어랑 점수를 집어넣고, 둘째, 특정 플레이어의 순위를 찾아보고, 셋째, 상위 몇 명을 쫙 뽑아오는 거죠. 코드가 얼마나 깔끔한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단계, 레디스 소티지 셋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키 이름은 게임 랭킹으로 했네요. 그 다음에 add async 메서드로 플레이어 A는 1000점, 플레이어 B는 5000점 이런 식으로 그냥 쓱쓱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플레이어 C가 지금 몇 등인지 궁금해요? 그럴 땐 그냥 랭크 에이싱크 메서드 한번 호출하면 끝입니다. 바로 순위를 알려주죠. 참고로 0부터 시작하니까 1이 나오면 2등이란 뜻이겠네요. 마지막으로 리더보드 상위권, 예를 들어 1등부터 2등까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range by rank asynch를 쓰면 됩니다. 0부터 1까지 점수 높은 순서, 즉 내림차 순으로 가져오라고 하면 단 한 번의 호출로 상위 랭커들을 쫙 뽑아줍니다. 와, 정말 효율적이지 않나요? 지금까지 본 건 사실 기본 기능이고요. 클라우드 스트럭처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고급 시나리오들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 서버에서 동시에 데이터에 접근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분산락, 레디스락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요. 또 데이터 직렬화 방식도 바꿀 수 있어요. 기본은 UTF-8 JSON인데 나는 성능이 더 중요해 하면 메시지 팩으로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레디스 클러스터 지원이나 루아 스크립팅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메시지 팩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코드요? 딱 이 한 줄이면 끝입니다. 연결 설정할 때 이 코드 한 줄만 넣어주면 돼요. 진짜 간단하죠? 자, 지금까지 클라우드 스트럭처스를 쭉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대체 우리한테 뭐가 좋다는 걸까요? 다음 프로젝트에 이걸 쓰면 뭐가 달라질까요? 결국 이거예요. 쓸데없는 반복 코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는 확 줄여주고요. 기능은 더 강력해지죠. 그리고 코드는 훨씬 더 깔끔하고 유지보수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디스 통신 같은 귀찮은 거에 신경 끄고 진짜 중요한 우리 앱의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코드는 적게, 결과는 더 좋게. 딱 이거죠. 이렇게 강력한 타입을 지원하면서도 직관적인 레디스 API가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혹은 앞으로 만들 분산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좋은 아이디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개발자 집사님들. 오늘의 기술 간식을 함께 파헤쳐볼 고양이 로봇 프로그래머예요. 냥. 오늘은 진짜 중요한 주제, 바로 레디스를 사용해서 사용자 요청이 딱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제가 만든 게임에서 유저가 엄청 희귀한 아이템을 사려고 하는데 인터넷이 살짝 느려서 그만 구매 버튼을 2번 타다닥 눌러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요청이 정말 정확히 동시에 서버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한 번만 냈는데 아이템을 2개나 받아갈 수도 있겠죠? 이런 대혼란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네, 바로 이 문제가 컴퓨터 과학에서 말하는 아주 고전적인 문제, 바로 경쟁 상태,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마지막 남은 추로 한 조각을 향해서 고양이 2마리가 동시에 달려드는 것과 똑같아요, 냥. 맞아요. 2개의 요청이 동시에 내 지갑에서 100코인 빼줘라고 외쳐버리면 시스템은 혼란에 빠져서 데이터가 엉망이 되거나 완전히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한 번에 한 요청만 지나가도록 딱 통제해줄 똑똑한 교통경찰이 필요한 거죠.
그럼 가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방법부터 한번 시도해 볼까요? 레디스에다가 간단하게 잠금, 그러니까 락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답니다. 락이 있는지 일단 확인하고 없으면 만든다. 어때요? 진짜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바로 이 확인과 만든다 사이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의 틈이 문제예요. 두 요청이 거의 동시에 1단계를 통과해서 둘 다 락이 없네? 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락을 만들어 버리겠죠? 아이고, 실패. 냥. 자, 그럼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볼 시간이에요. 확인과 생성 사이의 그 위험한 틈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원자적인 방법으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락을 만들어 보자고 했냐? 짜잔! 바로 이 한 줄의 명령어가 마법이에요. 센 명령어에다가 특별한 옵션을 주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nx랑 px예요. nx는 이 키가 없을 때만 설정해 라는 뜻이고요. px는 밀리초 단위로 만료 시간을 설정할게 라는 뜻이에요. 이걸로 확인이랑 생성을 한 번에 절대로 깨지지 않는 동작으로 합쳐버리는 거죠. 이러면 경쟁 상태는 이제 없어요, 냥. 근데 잠깐만요. 저기 랜덤 밸류는 대체 왜 들어가는 걸까요? 그냥 잠겨있음이라는 뜻으로 숫자 1 같은 거 그런 걸 넣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에는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거든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클라이언트 A가 락을 딱 접었는데 갑자기 시스템이 잠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락은 만료가 됐고 클라이언트 B가 새로운 락을 잡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잠에서 깨어난 A가 내 작업 끝났으니까 이제 락 풀어야지 하면서 락을 휙 삭제해버려요. 어떡해요? 그건 이제 클라이언트 B의 락인데 말이에요. 이건 완전 도둑맞은 락 사건이에요, 냥.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랜덤 밸류예요. 이건 뭐랄까, 락의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락을 풀 때 내가 설정했던 그 비밀번호랑 지금 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그때 삭제해줘 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걸어 잠근 락만 안전하게 풀 수 있답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이제 진짜 완벽한 락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큰 세상, 그러니까 여러 대의 서버가 함께 일하는 분산 시스템으로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클라이언트가 마스터 서버에다가 나 락 걸었어 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이 정보가 백업 서버, 즉 복제본에 전달되기도 전에 마스터 서버가 펑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백업 서버가 새로운 마스터가 되는데 이 친구는 락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클라이언트가 와서 똑같은 락을 또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두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락을 가지게 되는 상황. 우리의 락 시스템은 이런 하드웨어 장애 앞에서 그냥 무너지고 만 거예요. 흑흑, 냐. 이 어렵고 복잡한 분산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디스 팀이 직접 제안한 공식적인 해결책이 있어요. 바로 레들락이라는 알고리즘인데요. 근데 이 친구 사실 좀 논란의 중심에 있답니다. 레들락의 기본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한 대의 서버만 믿지 말고 여러 대의 독립적인 마스터 서버에게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나 이 락 좀 써도 될까? 하고요. 그래서 과반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서버가 그래, 써도 돼 라고 허락해줘야만 락을 성공적으로 획득한 걸로 인정하는 방식이죠. 레들락의 목표는 아주 훌륭해요. 마스터 서버 하나가 고장나도 끄떡없는 튼튼한 락을 만들자는 거니까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이론적으로 완벽함이 증명된 팩소스나 레프트 같은 알고리즘에 비하면 허점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대부분의 서비스에선 이 정도로 복잡한 락은 필요 없을걸 하고요. 참 어려운 세계조냐? 바로 이게 실용적인 관점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100% 완벽한 것과 실제 우리 서비스에 충분히 좋은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레드락이 제공하는 수준의 안정성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의견이에요. 좋습니다. 이 복잡한 이론들은 이제 잠시 접어두고요. 그럼 우리 개발자 집사님들이 실제로 이걸 어떻게 코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실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가장 기쁜 소식, 이 모든 복잡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하나하나 직접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한 고양이 같은 개발자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수많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가져다가 잘 쓰기만 하면 된답니다. 야호! 예를 들어서 고 언어의 레드싱크라는 라이브러리를 보면요. 이렇게나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락을 몇 번이나 다시 시도할지, 락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건지 같은 것들을 그냥 옵션으로 콕콕 지정해주기만 하면 끝! 정말 편리하죠? 자, 오늘 정말 깊은 곳까지 함께 탐험해봤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과연 이론적으로 완벽한 분산락을 추구하는 것이 항상 옳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프로젝트의 상황에 딱 맞는 충분히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일까요? 정답은 없답니다. 여러분의 다음 프로젝트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냥!